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50여 곳을 팽팽한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단체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 2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면담 이후 전공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BC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 시민이 숨진 이스라엘의 차량 오폭 사고 이후 사흘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서 50곳 정도가 박빙이라며 사전투표에 나서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니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여야는 투표 동료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기세를 사전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는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법리학권 200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 지지층이 낙관이나 비관하며 투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석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에 오게 될 혼란과 혼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각 당이 추정하는 경합지역은 50여 곳에 달합니다. 경합지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후보자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투표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조준해 장소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합니다.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과잉 경우 논란, 이른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겨냥한 겁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내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있는데요. 강희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되는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권과 주민등록증 같이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 밖의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 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2장입니다. 하나엔 지역구 후보를, 다른 하나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용지 안쪽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됐는데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보안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아파트 대출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이 대출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금 11억 원을 회수하고 양 후보의 딸과 브로커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감원까지 나선 걸 놓고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현장 조사에 합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이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데다 증빙 서류까지 대부분 허위였다고 결론냈습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모의 계좌로 입금을 한. 2020년 서울 잠원동 집을 사기 위해 양 후보 아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5개월 후 대학생인 양 후보 딸이 사업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린 뒤 그중 일부를 대출금 갚는 데 썼단 겁니다. 나머지는 양 후보 아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후 대출을 사업에 썼는지 증명하기 위해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한 곳과의 거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금 11억 원을 회수한 데 이어 양 후보 딸과 브로커 등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 1시간 전 유세에 오른 양 후보는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합류한 지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발표된 걸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사직한 전공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결국 진전은 없었고 서로의 입장의 차만 확인했습니다. 전공의 대표는 면담 후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시간은 2시간을 넘겼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향후 의사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만남 직전 행정부 최고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며 2,000명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요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어젯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겼습니다. 대상을 지목하지 않은 메시지인데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윤 대통령과 만남 전 선배 의사격인 의협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전공의들도 비대위가 대통령과 만남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은 취재진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충남대 의대를 찾아가 총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BC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됐는데 법원은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허영인 SB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B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뜨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허 회장에게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허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지만
출석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한 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1일 또다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허 회장은 검찰에 출장 조사를 요청하며 불응했고 결국 다음 날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JTBC 취재에 따르면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선 검찰에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와해 시도는 황재복 SPC 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여러 명의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시민을 포함해 7명이 숨진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차량 오폭 이후 사흘 만에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폭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민간인 피해와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후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행동을 평가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1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트럭은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각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에서 조계종이 주최한 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슬로건 재밌는 불교라는데요. 어느 때보다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거운 건 바로 이 무대 때문입니다. 박람회 공식 프로그램이었던 DJ 유진 스님의 무대는 불교가 클럽보다 재밌다 이런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실제 스님은 아니고 불자인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입니다. 근데 지난해 조계사에서 받은 법명 유진 스님은 진짜라는데요.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또 새롭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무대뿐 아니라 EDM 음악에 맞춰 노트릇을 치는 장면부터 최신 유행을 담은 굿즈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벌써 11년째라는데요. 불교 문화를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배달업체들의 경쟁이 다시 심해지고 무료 배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라이더들이 겪는 무한 경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중국 상하이에서 배달업체 라이더가 헬멧으로 자기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라이더가 신호를 무시하고 노인과 접촉사고가 난 건데 라이더는 내가 죽기를 바라냐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에선 나쁜 리뷰 하나당 벌금이 매겨지고 30분당 1분도 늦어선 안 됩니다. 라이더의 사정으로 배달할 수가 없을 땐 라이더가 직접 배달업체에 배달료도 내고 음식값까지 물어줘야 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이렇게 신호를 어기는 일도 많고 사고가 나는 일도 적지 않다는데요. 저렴하고 빨라서 좋은 배달 뒤에 어떤 일들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가 어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호소했는데 8년 전 서진학교에 이어 특수학교 부지가 논란이 된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친구 사귀고 동창생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우리 엄마들. 장애인 부모연대는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장애인 학교를 만들기로 한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발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 한번
또 무릎을 꿇는 일이 또 생길 줄 몰랐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 장면, 8년 전 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학교 대신 병원이 세워질 뻔했던 사건과 겹쳐집니다. 이 사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 측은 특수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대신 다른 곳에 특수학교를 짓도록 학부모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같은 대규모 금고털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돈 400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철통 보안으로 유명한 보안업체가 뚫렸는데 당국은 전문 터리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This place houses a security system that rivals most nuclear missile silos. Smash and grab job, huh? 정교한 수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카지노 터리를 성사시키는 영화 오션스 11.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LA 샌퍼넌도 밸리 지역에 있는 한 보안업체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 우리 돈 404억 원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LA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큰 현금 털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털린 현금 보관 건물 한쪽 측면의 벽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일당은 지붕을 뚫고 건물에 침입해 현금을 가로챈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 매우 수상합니다. 침입 당시 알림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한 뒤에야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서 이 보안업체 직원은 건물 보안 시스템이 매우 견고한데 일당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용의자에 관한 실마리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LA 경찰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독되면 사람까지 물어뜯는 좀비 마약을 주택가에서 만들어 온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10배 강한 마약은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방 안에 남성 3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만 있어. 일어나. 쳐. 엎드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저항은커녕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몽롱한 몸동작을 보였었고요. 중독성이 강한 그런 메페트론을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에 취한 겁니다. 투약하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심하면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 붙은 이름입니다. 이들은 월세로 얻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렇게 위험한 메페트론을 직접 만들어 흡입했습니다. 대마를 가공해 환각 효과가 10배 강한 해시씨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유통시켰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았고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작년 불법 입국한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셋 중 2명을 구속하고 유통망과 윗선 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용하거나 판매한 걸 빼고 가지고 있다 압수된 마약만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그동안 이제 마약 제조가 이제 주택가에서는 거의 없었었는데 조용한 주택가라고 안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일부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돼지를 키우는 한돈 농가는 경기 침체에 경영 위기까지 겪고 있다는데요. 오늘 아침의 라이프 시간에는 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 손세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세희입니다. 한돈 자조금위원회가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가요?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우리 농가 스스로 돈을 거출해서 우리 소비 촉진도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나눔 행사라든가 뭐 ESG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 직접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단체. 예, 그렇죠? 예. 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 값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이 많이 느셨나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돼지는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생산비가 굉장히 올라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6개월 가까이 농가들은 그 생산비 이하로 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농가들이 많이 인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에 지금 뭐 소비자 아니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넘다는 부분은 조금 너무 많이 그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생산 원가도 저희들이 이하로 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다른 것에 채소값이라든가 인건비, 전기요금이 같이 돼지값에 삼겹살값에 이렇게 그 얹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살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도 올랐다 이런 예. 건데 뭐 사료값 같은 것도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사료값 같은 경우는 뭐 그 세계 지금 곡물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뭐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료값이 한 80% 이상 굉장히 폭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돼지 같은 경우는 뭐 타축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한 7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뭐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방 산업이 전체적인 지금 고금리하고 고물가 시대에 우리 생산비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원책 같은 거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 단기적으로는 농가가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 사료 안정화라기보다는 조금 그 싸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야 되고 또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현재는 급하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축산물 안전 그 법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폭락하든가 하면은 정부가 지원하고 일부는 농가가 부담하더라도 뭐 한 75%, 80% 가까이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또 농가가 소득이 안정되고 해야 우리 식량 산업이 식량 주권이 이렇게 그 미래에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이베리코 돼지라든지 좀 해외 돼지들 수입도 많아졌고 많이 들리는데 한도는 좀 어떻게 맞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시장 방어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급화를 추진해서 뭐 프리미엄 한돈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리미엄 인증 제도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는 삼겹살 뭐 돼지고기 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그 품종도 다양화하고 제품도 다각화해서 틈새 시장을 좀 많이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야만이 좀 수입육이라든가 대체육의 그 시장을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돈 하면은 뭐 텔레비전 광고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또 어떤 마케팅들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제가 한 2년 가까이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 쪽으로 이제 한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국민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소비 촉진 위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대팀이란 그 광고를 해서 전 국민이 한돈을 좀 사랑해 주십사. 그리고 농가도 어렵지만은 소비를 많이 heb사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저희들이 그 광고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마케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한돈 소비를 좀 다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목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과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